일단 가장 중요한 명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명제. 어디서든 말하는. 검찰, 금감원, 대통령까지 갑시다. 현금을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 현금을? 그러니까 돈을 인출하라거나 네. 뭐 통장에 뭐 이체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절대 범죄가 아무리 연루됐다고 해도 그 통장이 그걸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보내라, 돈을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의사분도 그냥 돈을 빼서 뭘 하면은 영장 발부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귀찮거든. 대부분은 무서워요. 영장을 발부된다고 하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게 싫거든. 또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 막 알아봐야 되고 출석해야 되고 막 또 기사에 날 수도 있고 소문 날 수도 있고 막 그런 게 싫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명제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피해자에 대해서. 돈은 달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뭘 인출해서 뭘 누구한테 전달하고. 그렇죠.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순간 무조건 의심을 해야 되고 내 핸드폰으로 전화했는데도 똑같다? 남의 핸드폰을 빌려서라도 해봐야 돼. 내 핸드폰에는 나도 모르게 뭔가 깔렸을 수 깔렸으면 그 전화 내가 뭐 어디 금감원에 진짜 전화를 하더라도 그 보이스피싱 쪽으로 그렇게 되는 앱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연결되는 게 깔렸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타인의 핸드폰을 빌려서도 전화를 공중전화를 해보든지 뭐 하여튼 다른 데 진짜 전화를 해서 확인해봐라.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사 중에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그 계좌가 범죄 진짜 이용이 됐다. 그럼 수사기관은 그 계좌를 동결해버립니다. 그냥. 인출도 입금도 못하게 동결해버려요. 묶어버려요. 그냥 영장을 받아서. 그냥 그게 최선이고 나중에 판결까지 난 이후에 진짜 이게 범죄 수익이면 국가에 환수를 해버리겠죠. 그러지 무슨 현금을 인출해갖고 달라 뭐 계좌 이체를 하라 우리가 보관하고 있겠다 이런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 이런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피해자는 뭐 전화를 받아서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거보다 돈을 요구한다 누군가 그거는 일단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의심을 하셔라. 이것만 잘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진짜 당하지 않습니다. 달라고 하는 순간 그게 확실한 건 알겠는데 아직도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진짜. 그게 문제예요. 그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그게 진짜 덜컥 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면서도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아들이 지금 큰일 났다 뭐 자식이 어떻게 그게 맞아요. 노인분들한테는 그런 게 더 잘 먹혀요. 사실 약간 요새는 카톡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뭐 갑자기 뭐 엄마 뭐 어떻게 해가지고 카카오톡 아이디를 해킹해가지고 네 뭐 그런 것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메신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족이고 뭐고. 네. 보시는 분들은 꼭 어르신들한테 꼭 맞아 말씀을 드려야 돼요. 돈을 엄마 내가 돈을 요구하면 의심을 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핸드폰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도 전화. 그렇죠. 확인을 하고 2차, 3차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핸드폰은 일단은 그런 얘기를 들은 순간 믿으면 안 돼요. 내 핸드폰에는 특히 어르신들은 나도 모르게 뭔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어르신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잘못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이게 뭔가 보이스피싱은 범죄 중에서도 진짜 제일 최악질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최악질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얘네는 돈을 피해자로부터 착취를 하지만 누군가를 전과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네요. 자기들은 잡힐 염려가 거의 없는데 전달책 수거책은 100% 잡히신다고 봅니다. 또 어린 친구들일 텐데 네. 그러면은 100% 잡힌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범죄를 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곳곳에 CCTV와 블랙박스가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났어요 하면 그 사람 인적사항 바로 다 나옵니다. 그냥 윗대가리들은 다 해외에서 놀고. 그쵸. 책임은 아까 말했듯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사기 방조죄가 적용이 안 되고 공범이 적용이 돼버리기 때문에 책임도 다 집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다 져요. 뭐 돈을 이 사람이 나중에 벌어갖고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피해액에 대해서 뭐 몇십억 될 거 아니에요. 전달책 수거책한테 다 책임을 갑니다. 진짜 최악입니다. 진짜. 또 그 피해받으신 분들 자살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나쁜 게 다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 이런 의사분은 좀 특이 케이스지만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기사도 잘 안 돼요. 기사. 그러니까. 네. 요즘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뜯겼다고 뭐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자극적이어야 쉬어야 되지. 이게 피해자 입장이고 또 보이스피싱 범죄가 없어지려면 전달책 수거책이 속으면 안 돼요. 물론 이걸 처음부터 알고 하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달책 수거책도
범죄를 저질렀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아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잘 없는 경우예요. 속아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니까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러면 그렇게 취업이 됐을 때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제가 상담을 하면 하는 얘기가 저는 알바 땡땡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믿었다. 그렇죠. 왜냐면 자기 이력서 올려놓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는 중개 사이트예요, 여러분. 거기가 뭔가를 검증해주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거기 여러분들 번호를 올리면 회사로 등록이 되면 여러분 연락처를 보고 누구나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그 중개 사이트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일단 그렇죠. 여기에 일단은 신뢰를 갖고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회사의 두 번째 신뢰를 갖습니다. 근데 일단 의심을 해야 되는 게 그들은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네, 절대. 왜냐면 해외에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다 비대면으로 하죠. 그래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도 카톡으로 주고 뭐 신분증 들고 사진 찍으라고 해서 보내면 갑자기 몇 시간 뒤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잘 없어요, 여러분. 편의점도 심지어 만나서 뭐 코로나 때는 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 면접은 대부분 만나서 보고 그게 그래도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회사에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혹시 지금 채용 절차 진행 중이냐? 이거 물어본다고 여러분들 뽑을 거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요 하는데 회사 건방지네? 감히 회사에 전화를 해서 채용 여부를 물어봐? 그런 회사는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가 취업할 만한 회사가 아닌데 사실 내가 그쪽으로 경력이나 학력이나 자격증이 없는데 연락이 왔다. 되게 그럴싸한 회사가 조건도 좋게. 그럼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일단 먼저. 물론 그런 회사를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뜬금없잖아요. 그런 거는 의심을 해야 돼요, 일단.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판을 받거나 수사기나 조사를 할 때 그것 먼저 물어봅니다. 당신이 뭐 학력이나 경력이 이런 데서 연락이 와서 이런 조건을 주겠다는데 그 의심을 안 했냐? 그 전에 어디서 일했냐? 물어봐요. 그 전에 너 어디서 일했어? 뭐 편의점입니다. 얼마 받았어 시급? 뭐 얼마입니다. 최저 시급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봤는데 의심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뭐 의심을 안 했습니다 하면 안 믿어주거든요. 이런 게 다 요소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 진짜 처음인데 나 진짜 그냥 시켜서 한 것뿐인데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입증하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전달책이나 수거책 분들이 무조건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얘기하는 건 내가 한 건 맞다. 그건 이제 부인할 수가 없죠. 기록이 다 있으니까. 근데 난 몰랐다예요. 그러니까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고의가 없으면 예를 들면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 주머니에 들어가 있어요, 남의 물건. 그렇다고 절도죄가 되진 않거든요. 난 고의가 없었으니까. 그냥 우연히 내가 들어오게 된 거지, 나한테. 어떤 경우로. 똑같이 내가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걸 알았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보통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웬만하면 알았다고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걸 오히려 거꾸로 내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채피디님이 말한 것처럼 나는 알바가 처음이었다. 일 처음 해봤다. 알바도 한 번도 안 해봤고 뭐 예를 들면 채용 절차도 적법히 거쳤고 근로계약서도 썼고 뭐 이런 조건들을 막 쭉 해서 했을 때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진짜 없어요. 진짜 최근에는 탈북자분이 한번 그렇게 고의가 없었다, 몰랐다 진짜 이래서 제가 무죄를 낳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고 대부분은 요새는 그냥 너도 어느 순간에는 알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약간 그러면 그냥 사회 초년생이 그냥 전과죠. 금지어 이거 요새 양형도 세져가지고 집행유예도 잘 안 줍니다. 왜냐면 이거 피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일단 실형으로 들어가요. 2년 3년이라도 뭐 일단 실형으로 들어가고. 피해를 당하신 분이 제일 억울하고 제일 안타깝고 제일 안타깝죠. 모르고 처벌받으시는 분들도 진짜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최악의 범죄예요. 최악의 범죄입니다. 이건 누군가를 전과자로 만들고 누군가를 피해자로 만드는.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도 또 계속 금전적 채무관계가 남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전달책 수거책이 전과자가 돼서 출소를 했어요. 그럼 여기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다 뺏길 텐데 또 범죄합니다. 많은 대다수의 경우가 안 그러길 바라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여기서 월급 통장에 입금되면 바로 통장에 있는 돈 압류 걸어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최악의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 단기간에 많은 돈을 뭔가 뺏을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이런 범죄이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범죄 시점들이. 이거랑
사설 도박 사이트들이 단기간에 가장 많은 돈을 빨리 뽑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범죄 집단이 계속 생기거든요 여기는. 근데 뭐 사실 사설 도박이야 뭐 하지 맙시다 정도지만 이거는 이게 이중에 속이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의를 하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 속으면 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또 그런 범죄는 좀 점점 발전할 텐데. 그렇죠. 우리 이 수법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요. 국민들도 이 영상 많이 보시고. 네. 좀 이게 저는 나- 사회에서 좀 근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범죄는 너무 물론 세상의 모든 범죄가 다 안타깝지만 이 범죄는 정말 너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중요한 건 주범들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조심을 해서 조금 더 이상 안 속는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을 시키는 방법을 없애야 되지 않나. 물론 검거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니 현실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 이제 이 주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 많이들 보시고. 네, 좋아요와 구독도 뭐 마음 내키시면 꼭 눌러주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